59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계는 여기부터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제 교재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여기 앞에 잠깐만 보시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하고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입니다.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게 1년 이내인지 1년 이후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현금이 돈이거든요. 우리 돈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안에 써요? 1년 안에 쓰죠? 그러면 현금은 유동자산이에요. 왜냐면 우리 1년 이내를 유동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 그래서 우리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1년 안 걸리잖아요.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뭐 하죠? 없어지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그 다음에 자동차.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죠. 대부분 차 사면은 1년 이상은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본인의 경험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안 돼요. 평균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차 사면 1년 안에 파는데요? 그런 분들 실제 있어요. 네, 새 차 사는 거 좋아해갖고 수시로 계속 바꾸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보면은 1년도 안 된 거 차로 나와요. 네, 뭐 사고가 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새 거 좋아해갖고 교체하시는 분 있어요. 스마트폰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 6개월, 1년 안에 새로운 기종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팔고 새로운 기종 사. 그거 뭐 이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1년 넘죠. 그 다음에 아파트.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요? 1년 이상 갖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외상값.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값이 있어. 그럼 몇 년 안에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안에는 유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요. 이게 내가 발생했을 때 없어지는 기간까지가 기냐 짧으냐 거기에 따라서 길면은 비유동, 짧으면은 뭐요? 유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예요. 그 다음에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진 않습니다. 말뜻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안 외울 거냐면 컴퓨터에 있어요. 저희 시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들어가서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셨다가 시험장 갔을 때 그게 나오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봐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참고로 저도 감독관을 해봤었어요. 2번. 이쪽 시험 관련된 거. 왜냐면 이쪽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항상 위에 분들이 하기 싫은 건 누가 하죠? 막내가 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막내여갖고 시험 보면 감독관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맨날 갔죠. 감독관 4시간 뛰면 8만 원 주시더라고요. 8만 원으로 용산 가서 게임 CD 사고 집에 가서 두드려 맞았죠. 엄마한테. 힘들게 벌어온 돈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저한테 쓸데 있는 거였는데 엄마가 봤을 땐 뭘 하든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 엄청 먹었죠. 감독관하고 와갖고 그런 거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판매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앞에 봐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있잖아요. 누가 파는 걸까요? 찍힙니다. 어차피 몇 프로예요? 50%예요. 대답 안 하면 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진도. 네, 재고자산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재고 파악한다고. 네, 이 재고 파악이 뭐냐면 팔 거 얼마나 남았냐, 쓸 수 있는 거 얼마나 남았냐, 이걸 재고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이거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회사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아서 많이 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행동을 좀 해요. 그거 할 때마다 쓴웃음을 짓는데 무슨 행동을 하냐면 꼬맹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잖아요. 식료품 사러. 그러면 와이프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얘를 손을 잡고 어느 순간에 장난감 코너에 가 있어요. 와이프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애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얘를 마트에 가면 얘 좋아하는 데 꼭 데리고 가요. 그러면 뭐를 사죠? 장난감을 사겠죠. 그럼 마트에서 산 다음에 저걸 꼭 확인을 해요. 인터넷 들어가고 인터넷에 얼마인가.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더 싸죠? 인터넷이 더 싸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꼬시는 거죠. 이거 내일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 줄 거야. 그러면 CR도 안 먹혀요. 그럼 이제 또 비싼데도 사주는 거죠. 왜냐면 못 이겨요. 제가 우리 딸내미를 이제 8살이긴 한데 저도 딸 바보라 사달라고 그러면 또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확실히 저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피규어인데 1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11가지는 세일하고 하나만 정가를 받았거든요. 애기들이 뭐 잡아요? 정가 잡아요. 그래갖고 야 확실히 이거 파시는 분들이 애기들이 뭘 잡을지 아는구나. 그래갖고 그때 확실히 느꼈죠. 이거 왜 정가로 파는지. 죽어도 그것만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10,000원짜리 인형 1,000원에 할인해갖고 하나 남은 거 싸게 팔 때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거 사다 줬다가 나도 몰랐는데 일주일 후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출근하면 저희 집 꼬맹이 이름이 소원인데 소원이가 그 인형을 집어 던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줬다고. 요즘 애들은 확실히 호불호가 좀 세긴 세요. 우리 딸내미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배울 재고자산에는 내일쯤 재고자산 나갈 거예요. 그때 설명드릴 건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상품. 그 다음에 제품. 요거 2가지가 대표적인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4가지로 나누어져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 나눠져 있어요.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안에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내가 뜻 정도만 알면은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타자가 어느 정도 빠르긴 하시겠지만 타자 연습은 시간 되시면 조금씩 해 놓으세요. 조금이라도 빠르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은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안에 없어질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1년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 현금 같은 경우에 쓰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아파트는요 일반적으로 비유동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를 내가 팔려고 내놨어. 근데 지금 팔릴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팔릴 수도 있고 내년에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포에서 일할 때 좀 잘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강남에서 살다가 잠깐 일이 있어서 김포로 왔대요. 그러다 이제 다시 강남으로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집을 내가 산 금액보다 높게 내놨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나 5천만 원씩 떨어뜨렸어요. 1,000만 원씩이었나? 어쨌든 떨어뜨렸어요.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놓은 가격보다 1억 정도 내리니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큰 것들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언제 팔릴지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리고 내가 상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지만 상금액보다 뭐 할 수도 있죠? 덜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타이밍 잘 맞춰서 팔아갖고 집값 제일 비쌀 때 팔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버신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1억 정도 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사시는데 아버지는 지금 저기 지방에서 농사 지으시거든요. 혼자서 농사 지으시고 맨날 개랑 대화하고 계세요. 개 키우시거든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나무하고 대화했대요. 허공하고 대화하고 라디오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심심하니까 개 안 키우신다 그러더니 개 키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기 제일 밑에 5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당좌자산하고 무슨 자산으로 분류한대요? 재고자산.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앞에 보세요. 요거 쪽지 시험은 금요일 날 볼 건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60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요거 종류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종류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좀 전에 제가 그 호치케스 찍어서 드린 2장짜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2장짜리에 암기해야 될 거 한 90% 정도 써 있고 10% 정도는 조금 더 추가는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빼놓은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현금은 뭔지 아시죠? 네, 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통화라고 있는데 이 통화가 뭐냐면은요 주화하고 지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화 뭔지 아시죠? 동전.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동전이 10원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어요? 500원짜리. 그래서 10원짜리는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없애려고. 10원짜리 없어질 거예요.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안에. 근데 왜 없어지냐면 10원짜리 만드는데 30원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봉투도 50원인가 100원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찍어내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없애려고 국가에서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젊은 분들은 뭐 카드에다가 포인트 점수로 넣어준다거나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10원이 남았어. 그럼 그걸 이제 포인트 점수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학생들은 교통카드에다가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원짜리를 어떻게 없앨 거냐 계속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폐는 1,000원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지폐는 5만원까지 있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10만원짜리 지폐 만들자고. 근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만원으로 올리면은요 경조사비가 1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5만원권이 있으니까 얼마 많이 내죠? 5만원 많이 내잖아요. 근데 또 10만원권 생기면 결론은 10만원권이 생겼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조사 할 때 10만원이 평균값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이런 거 가리키다 보니까 친척들 관련돼서 경조사 있으면 뭐를 해요? 맨날 받아요. 네. 제 동생 것도 제가 받았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장가를 일찍 가서 제 동생 것도 제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5만원권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3만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5만원권 생기고 나서는 5만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10만원권 생기면 얼마가 많을 거예요? 10만원이 많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현재 5만원권에 50% 정도는요.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유통이 안 되고 있고 누구네 집 금고에 들어가 있대요. 왜냐면 5만원이면 만원짜리 5장이잖아요. 얇으니까 어디에다 숨겨놓기도 어때요? 편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저기 서울에 38기동대라고 있어요. 그 세금 미납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세금 징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잡은 거 봤는데 진짜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 트렁크 있죠? 트렁크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돈으로 몇 억을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5만 원짜리로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5만 원짜리가 유통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그 나쁜 분들 금고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근데 10만 원짜리면은 더 보관하기가 어떻죠? 쉽죠. 그러면 찾기도 더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짜리 생기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생기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가 나온 지 지금 5년이 넘어서 언젠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얘가 어렵습니다. 통화대용증권.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은 뭐냐면 돈처럼 쓸 수 있는 종이를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압수표. 10만 원짜리 써보셨죠? 네, 10만 원짜리가 무슨 수표예요? 자기압수표입니다. 근데 저는 수표 쓰는 거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되게 짜증나요. 2년 전인가? 최근에는 짜증나서 수표 안 쓰는데 2년 전인가? 수표가 들어와갖고 수표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뒤에다가 써서 주면 바로 돈하고 교환해 주잖아요. 요즘엔 무조건 써서 주면 그 자리에서 요즘 대부분 다 포스 기계가 컴퓨터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한 수표인지 확인을 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수표만 있어요? 카드만 있어요? 카드만 쓰죠. 알바생도 잘 못해요. 직원도 잘 못해. 그러니까 한번 10분 기다린 적 있어요. 이거 돈 받으려고. 예, 계속 찍기는 찍는데 계속 잘못 찍었는지 뭐 했는지 계속 고개만 흔들다가 거기 매니저 왔다가 나중엔 어쨌든 팀장님이었나 제일 높은 사람 와갖고 해결해 주긴 해서 마무리하긴 했는데 좀 쓰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압수표 당연히 돈이니까 좋긴 한데 그냥 저는 통장에다 바로 넣어버려요. 예, 왜냐면 쓰기가 좀 많이 불편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한 3-4번 정도 있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도 현금입니다. 왜냐면 우리 수표 받으면 현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수표 받으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잖아요. 왜요? 이거 돈이니까. 그래서 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해요. 거기 있어요. 60페이지 밑에. 그 다음에 송금수표. 요거는 옛날 거예요. 지금은 송금하려면 ATM 기기에서 보내도 되죠. 컴퓨터로 보내도 되죠. 스마트폰으로도 가요? 안 가요? 가죠. 은행에서 ATM 기기로도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은행을 가서 돈을 내고 송금수표를 받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갖고 우체국을 가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표로 해서 상대방한테 송금수표를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송금수표를 받아서 은행을 가서 교환을 했었어요. 과거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보냈다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용어는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도. 그래서 송금에 쓰는 수표를 무슨 수표라 그래요? 송금수표.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진 용어예요. 가계수표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겪긴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겪으신 분도 계시고 못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IMF라고. 저는 IMF 겪은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가계수표가 그 IMF 때 좀 난리가 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IMF 이전에 이자율이 15% 20% 이랬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친구분은 5억 있었거든요. 5억이면 그 당시에는 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5억에 20%면 이자로만 1억이에요. 네. 그러면 세금 떼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남아요. 네. 그럼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자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IMF 터지면서 기업도 부도나고 개인들도 이제 돈이 많이 부족해진 거죠.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쓰셨던 분들이 대부분 사장님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이 가계수표, 개인수표도 발행을 하니까. 근데 이제 IMF 터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난리 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집 가서 술 먹고 요 가계수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녁에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돈하고 교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뭐 ATM 기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날 은행 가갖고 돈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돈 없어요. 부도 났어요. 네. 그 사람이 일명 개인 부도가 많이 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IMF. 그래서 IMF 터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이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IMF가 지금도 우리나라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권고사직 많이 시키라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노동 집약적인 게 많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이 잘라라.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예, 다 기계화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때 엄청 많이 잘렸죠. 사람들 많이 잘리고 돈 못 받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컸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1인 사업자긴 했지만 뭐 IMF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못 받은 돈이 한 몇 천만 원은 됐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왜냐면 그때 외상들은 다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다 휘청휘청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랭킹 1위가 대우였어요. 지금은 삼성이죠? 근데 그 대우라는 회사가 IMF 터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없잖아요. 대우라는 회사. 있어요? 그룹은 없잖아요. 대우라는 이름은 쓰지만 대우라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중분해된 거예요. IMF라는 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 가계수표라는 게 이제 개인 부도가 나버리면서 용어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안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계수표 그러면은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건 뭐냐면 우편으로 받는 거예요. 종이를. 그럼 이 종이를 가지고 은행을 가거나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편한 증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네, 그 위에나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식. 여기서 계실 수도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자. 이게 하나 목표고 또 하나는 이거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배당. 근데 앞으로 이게 목표이신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이익이 클 거예요? 적을 거예요? 적겠죠. 그럼 배당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줘요. 그래도 요즘 유튜브 보면 참고로 저는 유튜브에서 돈 관련된 거 얘기하는 사람들 대빵 싫어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사기꾼이라. 네. 그 사기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걸로는 돈을 못 벌어. 그런 거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잖아요. 막말로.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하면은 100% 돈을 벌어. 남 알려줄 거예요? 아니죠? 나 뽕 뽑을 때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00명을 가르쳐서 99명이 실패하고 1명이 잘 됐으면 자기는 잘 가르친 사람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명을 가르쳤으면 반 이상은 성공을 해야 잘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망한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 강의든 뭐든 돈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좋으면 지 혼자 하지 왜 남을 가르쳐요? 맞잖아요. 로또 번호 이걸로 찍으면 100% 맞아. 난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찍지? 근데 인터넷에서 돈 벌고 팔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1번부터 45번 갖고 랜덤으로 찍은 다음에 그냥 랜덤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등 나오면은 보라고 우리가 예측해갖고 1등 나오지 않았냐. 근데 예측한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으로 메일 돌려갖고 그냥 돈 낸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엑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숫자 넣어갖고 돌리면 6개 이렇게 뿌려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라 꼭 그 사람들이 꼭 뭐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사이비 냄새가 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유튜브에. 제가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회계 말고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학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인데 직업훈련 관련돼서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그전 영상 몇 개 봤을 때부터 얘는 가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가짜더라고요. 어디에서 주워 뜯은 거랑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에서 좋은 점만 해갖고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직업훈련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있는 얘기대로 하면 직업훈련이 이게 100% 맞다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뜻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애매한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까 말까는 그나마 괜찮은 건데 본인의 의지가 1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서 수업하다 보면. 그러면 속으로는 무슨 생각 드냐면 왜 나오지? 근데 겉으로는 이분이 나와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나와야 내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종종 100%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MSG를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MSG 안 뿌리면 안 본대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식회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그래서 우리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국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 이게 다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 빌리냐? 국가가 빌리면 국채. 그 다음에 인천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가 빌리면 무슨 채라 그래요? 지방채. 공공기관이 빌리면 공채, 회사가 빌리면 사채.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돈 빌리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돈 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근데 터무니없는 이자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나중 되면. 그리고 뭐든지 할 거면 처음에 하십시오. 제 주변에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다단계로. 근데 전 참 희한한 게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 다단계로 돈 좀 버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다시 강사 생활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거 있다. 한번 얼굴 좀 보재요. 그래갖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현재 다단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돈을 좀 버셨대요. 그분의 어머님은. 그래갖고 너무 심심해서 갔어요. 다단계 회사. 어디라고 얘기하길래 서울 쪽에 있는 거였는데 놀러 갔더니 저한테 이런 딜을 걸더라고요. 다단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다단계 하러 오는 사람들 꼬시는 거 해달라고 강사 역할. 제가 그때 돈을 괜찮게 벌 때였어요. 지금보다 더 벌 때였는데 그래서 얘기했죠. 세금 다 떼고 400 주면 아니다. 400 아니었구나. 그때 제가 400 정도 벌 때였는데 300만 원 주면 세금 다 떼고 300이면은 한 4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 한 5천 정도? 그래서 얘기했죠. 300 정도 주면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그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 없이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배운 거예요. 저 아시는 분한테 뭘 배웠냐면 거부하는 방법.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은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못 들어줄 걸 던지면 돼요. 같이 일하재. 근데 나 이거 진짜 싫어 그러면 아우 저 못하겠어요 이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월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할게요. 그럼 아마 거의 다 얘기 안 할걸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분은 좀 독특하기는 해요. 그분 예전에 저기 뭐지?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사채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사장님 돈 빌리시라고. 그랬대요. 아우 지금 돈 필요한데 연락 잘 주셨다고 30억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쌍욕하고 끊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 약간 좀 특이하신데 대단하신 분 있어요. 특이하면서도 대단하신 분. 군대 가자마자 첫날부터 신문 보다가 두드려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두 팔 벌리고 잠잤다 그러더라고요. 두 발 벌리고.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아버님이 기무사 출신이래요. 그래갖고 맞았다라고 소문 나갔고 헬기 타고 어쨌든 좀 높으신 분이 와갖고 해결해 줬다라고. 좀 특이하신 분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좀 그런 건 배웠죠. 그래서 거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못 들어줄 걸. 그러니까 진짜 들어줘도 나한테 이익이야. 그럴 걸 이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써먹어 봤는데 통하긴 통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 욕먹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막 30억 빌려주세요 이러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채는 국가에서 돈 빌리는 거고 지방채는 지방자치, 공채는 공공기관, 사채는 사채인데 돈 빌리니까 꼭 뭐 줘야 된다? 이자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표를 들고 가면은 돈하고 바꿔줘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돈이니까.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건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때 지방채 1등이 누구였죠? 한때 지방채 1등이 여기에요. 어디요? 인천. 인천이 한때 지방채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방채 1등 아닙니다. 지금 지방채 1등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평창 올림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인천도 지방채 1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송도,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 뭐 도시축전, 요런 안 해도 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뭐 인천이라는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1등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평창이 동계올림픽 하면서 몇 조를 땡겼었어요, 지방채로.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매년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평창에서 국가한테,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갖고 가라고. 왜냐면 1년 동안에 유지보수료가 몇백억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집문 열고 주차장에 나오면 오른쪽에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바로 옆에 살았었는데,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왔어요. 왜냐면 1년 동안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거기 쓰는 걸 열흘 이내로밖에 못 봤어요. 365일 동안에 그 큰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를 열흘도 안 써요. 행사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몇십억 적자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웨딩홀도 들어오고 극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와서 콘서트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은 많이 써서 과거보단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원도는 그런 게 더 적잖아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좀 멀다 보니까, 강원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왕복 시간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콘서트나 이런 거 하기에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워낙 적자 폭이 커서 매년 그 얘기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종류 잘 봐두세요. 외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61페이지 위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은요, 이거 수표 아니에요. 선일자 수표가 저희가 내일 배우는데,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수표하고 어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표는 현금처럼 쓰는 거고요. 어음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음이라고도 해요? 약속 어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 한 달 후에 돈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음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만기일 이런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 그 돈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 보다 보면 뭐 어느 회사 부도났다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부분 다 어음 못 막아서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으로 날짜를 주기로 했는데 그날이 됐는데도 돈이 없어. 그럼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네. 우리 지금 돈 없으니까 언제 돈 줄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싫어, 지금 내놓던가 너네 부도 나버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이라는 게 원래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시면 거래처에서 일명 미수라는 걸 깔아버려요. 막 한 달, 두 달치를 외상을 깔아놓고 시작해요. 네. 옛날부터 그랬다고. 이거를 관습법이라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이러이러했다. 없어져야 될 관습법들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엔. 그 중에 하나가 미수예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은 외상은 안 받고 현찰 박치기만 해요. 그 대신 딴 사람들보다 1, 20% 싸게 해줘요. 그 대신 외상은 절대 안 되고 현찰로 바로 내놓으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형도 있어요. 왜냐면 외상으로 해갖고 나중에 못 받는 것보다는 좀 덜 받더라도 바로바로 받는 게 나한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하는 형도 있어요. 그래서 약속어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하냐면은 이날 되면 돈 줄게.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수표를 어음처럼 쓰는 거예요. 원래 수표는 오늘 발행하면 오늘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 후에 갖다 써.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의 날짜로 적는 거죠. 그래서 선일자의 뜻이 뭐냐면 미래의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다. 그래서 무슨 수표라 그래요? 선일자 수표인데 얘는 수표 아니에요.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종종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저기 62페이지에 보시면 요구 불예금.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요거예요. 무슨 예금이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통장 갖고 있잖아요. 입출금 쉽죠. 입금하고 싶으면 입금하고, 출금하고 싶으면 출금하고, 이런 예금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즘 돈이 요구불 예금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쪽. 그러니까 결론은 요즘에 돈이 은행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 투자할 때 많지 않죠? 코인 박살났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은행으로. 왜냐면 은행 이자율은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4.8%? 5%막 이런 은행 이자율이 있대요. 네. 그리고 5%면은 나쁘지 않죠. 네. 왜냐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그럼 1억 넣어놓으면은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넣어놓는다는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1억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500 벌었어. 그럼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과거엔 2%였잖아요. 2%면은 1억 넣어놓고 1년 후에 얼마 받아요? 200만 원. 근데 지금은 그거 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이제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은행으로. 그래서 요구불 예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즘에 투자처가 없구나. 근데 뉴스나 신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요구불 예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처가 생겼구나. 왜냐면 투자할 때 있으면은 은행보다 투자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잖아요. 잘만 풀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이건 아십시오. 내기에 들어오면 늦은 겁니다. 남들보다 항상 정보력이 빨라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분들 뭔가가 있어요. 저 아는 형도 그 승마 있죠. 승마 쪽으로 돈 버는데 어떻게 돈 버냐면 아는 형 친구가 마주래요. 그 마주끼리 대화를 하다가 이거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몇 월 며칠 몇 번 마 얘가 1등 할 거다 라고 해서 만든대요. 지들끼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창 걸어갖고 돈 벌고. 이거 한다고 예전에 뉴스 추적인가 PD 수첩인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 뉴스 나오기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아는 형이 자기 친구가 그거 하는데 연락이 온대요. 카톡이나 문자로 몇 월 며칠 몇 경기 몇 번만 찍으라고. 그리고 그거 찍으면은 걔네가 1등 하는 거죠. 그러면 돈 왕창 벌고. 그렇게 해도 돈 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기에 들어오면 늦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돈 버는 것도 다 정보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이 저기 통일부에 있는데 딴 건 몰라도 통일되면 연락은 빨리 올 것 같아요. 통일된다고 연락 오면 전 삽 들고 북한으로 뜰 거예요. 땅 사러 가야죠. 근데 땅은 좀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국 여행 몇 번 안 가보긴 했는데 외국 나가서 이렇게 거기 이제 도와주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자기네 나라 사람 아니면 땅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다 임대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도 땅 왕창 사잖아요. 그래서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돌아다니잖아요. 제주도의 반 이상은 중국 거라고. 근데 중국 거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그 한국 땅이니까 한국 사람만 살 수 있게 해놓으면 좀 더 나중을 위해서는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처럼 뭐 50년, 100년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게 어떠냐. 근데 국회의원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지들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기 당좌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은 뭐냐면 요거예요. 수표 발행하는 예금. 예금이 다양하게 있는데 당좌예금 그러면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드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농담 아니고 진담인데 나중에 회사 들어갔더니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어. 그러면은요 잘릴 때까지 다니세요.
왜냐면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자금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표 발행하면 수표가 곧 돈이잖아요. 그러면 수표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 회사에 뭐가 많다? 돈이 많다. 근데 이러면 그만두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한 두세 번 얘기 더 할 건데, 회사를 들어갔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회사 가기 싫어. 그러면 그만두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회사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싶어. 그런 생각이 세면 여기를 더 다닐 거냐 말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간혹가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요즘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거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만약에 3개월 됐대. 그러면 그만두시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10개월 다녔대. 그러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단 2달은 버티라고. 왜요? 1년 다니면 뭐 받아요? 퇴직금 받고 나와야죠. 아깝잖아요. 2달만 더 다니면 한 달치 월급을 주는데. 근데 3개월 다녔으면 9개월을 더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마인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윗세대 분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딴 데 가도 똑같아. 버텨. 라고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버티라고 했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들 뉴스에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꼭 무조건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생각외로 지금은 잘 버티는데, 저도 20대 때는 못 버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왜 못 버티는지도 알아요. 그냥 혼자 스트레스 다 받아버려요.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업무를 주든 혼자 스트레스 왕창 받는 성향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성향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버티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폭파돼 버리거든요. 이거 폭파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만두는 걸 심히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내가 못 버티면 그냥 못 다니는 회사 되는 거예요. 안 좋은 회사 되는 거고, 아무리 후졌어도 내가 여기에서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나한테 좋은 회사인 거예요. 남이 뭐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분들 뭐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전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어. 그럼 됐죠, 뭐. 당연히 많이 벌면 좋아요. 근데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전 약간 그 케이스라. 저는 사업 절대 못해요. 왜냐면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신경 써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런 분들은 사업 안 하는 게 맞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래서 간혹가다 주변에서 돈 있으면 사업해봐 그러는데, 저는 사업을 해도요 1인 사업만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못 견뎌해요. 저 자체가.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뒀는데 나하고 성향이 안 맞아. 그럼 이걸 죽이네 살리네 할 스타일이라.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오빠 부하 직원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그러죠. 너네 부하 직원 있으면 옛날에 혼났다고. 성향이 약간 좀 달라갖고. 그래서 성향이 똑같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별도로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통장 갖고 있죠? 그게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금은 그냥 입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출금하는 데 쓰는 예금. 그 대신 이자율은 어때요? 적어요. 이자율이 적습니다. 보통 예금은 높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4.8%니 5%니 이거는 정기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정기 예금이 있고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들어는 봤죠. 근데 생각외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정기 예금인지 어떤 게 정기 적금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기 예금은 목돈을 입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게 정기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를 넣어놓고 1년짜리야. 그럼 1억 넣어놓고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자율을 주는 거. 요게 정기 예금이고요. 정기 적금은 목표로 하는 돈을 나누어서 입금하는 거. 요게 뭐예요? 정기 적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년짜리 1,000만 원을 모으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뭐 3년 동안 넣어서 1,000만 원 만드는 거. 요게 정기 적금이고, 정기 예금은 처음부터 목돈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든 정기 예금이 5%짜리야. 그러면 1년에 5%야.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어 놓으면은 1년 후에 이자로 몇 프로를 받는 거예요? 5% 받는 거. 그걸 정기예금이라고 하고, 정기적금은 내가 1,000만 원짜리 3년이야. 그러면 3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을 넣어서 1,000만 원 만드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적금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달라요.
얻는 거예요? 아니요. 파킹 통장은 정기 예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이쪽하고는 좀 달라요. 네, 왜냐면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뉴스나 그런 쪽에서도 파킹 통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자는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쪽에는 짧게 쓸 돈, 그런 걸 넣어 놓는 거고, 좀 길게 쓸 수 있는 돈들은 여기에다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자율은 여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긴 하거든요. 정기예금이. 그래서 TV에 나오는 뭐 4.8%네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정기예금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나 그런 데 뒤져보시면 파킹 통장이나 매일 이렇게 입금되는 것들은 짧게 쓸 돈? 그런 거는 그쪽에다 넣어서 써라. 그 다음에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적금보다는 예금 같은 거에다 넣어서 써라. 그 다음에 요즘 또 저거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예금으로 풍차 돌리기. 네.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어긋나면은 박살나요. 그거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달 적금 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적금 들어갖고 돌리는 거예요. 적금을 계속. 그래서 만기 되면 돈 받고 만기 되면 돈 받고 또 계속 돌리는 건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내가 그러니까 풍차 돌리기든 보험이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 돈이 된다라고 TV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하냐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거를 그 기간 동안 못 버텨요. 보험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20년짜리를 부었어. 근데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못 버텨요. 금액이 너무 뭐하니까요. 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요 정도 금액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금액이야. 이렇게 좀 줄여서 도전을 해야지. 어떤 분들 보면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탈나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당연히 많이 벌려면 욕심 부리는 건 많은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욕심 부려서 잘 되는 케이스보다는 안 된 케이스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된 케이스만 보여서 그러지 잘못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뉴스나 이런 쪽에서 잘못된 케이스는 잘 안 보여주죠. 왜요? 잘못된 케이스 많이 보여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좋은 쪽만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뭐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고 항상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코인에서 4억 날리는 있거든요. 2억 땄었어요. 2억 땄는데 욕심 부려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박았다가 2억 날리고 4억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6억 마이너스예요. 그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1억 마이너스 된 애도 있어요. 근데 얘는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벌이가 괜찮아서 3개월 안에 1억을 갚았어요. 얘는 괜찮은데 지금 6억 마이너스 난 애는 한 달에 월급에서 200만 원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할 수 있는 것만 딱 남겨놓고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뭐 부모님이 도와줘서 해결은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 감당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눈앞에 보이니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쉽게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쓸데없는 얘기 좀 하는 거고 내일부터는 이제 진도만 나갈 거예요. 저희 좀 바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좀 바삐 나가야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3개월이에요. 우리 3개월은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3개월은 엄청나게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에 들어갈까요? 짧은 시간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100세 시대라고 치면 100 곱하기 12 하면은 1200개월이에요. 맞죠? 1200개월에서 3개월은 엄청나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도 3개월은 짧은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 끝나는 거면은 현금처럼 써도 돼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안 되는데 내가 적금을 드는데 몇 개월짜리를 드는 거예요? 3개월짜리로. 그러면 3개월이면 금방 끝나잖아요. 1, 2, 3.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걸 무슨성 자산이라 그래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5시 10분에 할 건데요. 뭐 할 거냐면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서 한 장짜리 있어요. 몇 장짜리 있어요? 한 장짜리. 그거 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5시 50분 전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2시에 시작해서 아마 5시 50분 전후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고.